잠깐 외출을 나왔다가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 지난번에 장마에 대한 얘기를 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외출 나왔다가 잠깐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제 장마의 두 번째 속성이죠.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차 안에서만 지금 제가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조금 단조롭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물론 장마의 속성이 꼭 비와 바람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도 있죠. 그 요소들 중에서 식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식물의 생장이나 또 생리나 이런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비와 그리고 바람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던 거고요. 비에 대해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양분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뭘까? 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누고 끄트머리에 키포인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만들어지는 거는 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비가 만들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바람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비와 바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마라는 것이, 즉 장마,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하죠.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긴, 그러니까 이 위도상으로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지도가 아래에서 위는 경도, 그 다음에 좌에서 우, 아니면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거는 이제 위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도상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큰 띠가 있습니다. 그 띠를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느냐면, 장마전선은 5월 달쯤 돼가지고 적도 부근 아시죠? 영도, 위도 영도에 있는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순기를 많이 품은 그런 공기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것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가지고 적도 부근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뜨거운 공기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 반대로 여름이 되게 되면 오호츠크, 즉 다시 말해서 북극 밑에 있는 그 오호츠크라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찬 공기층이 층을 갖고 있는 그런 수증기가 또 만들어져서 하늘에 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지점에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힘겨루기, 좀 싸운다라는 뜻에서 이제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선을 우리가 장마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층과 차가운 공기층이 만나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겨루기로 인해 가지고 위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이 그게 장마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냉각된 그런 수증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비고요. 기본적으로 장마 기간 동안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왜?
여름이기 때문에요. 장마 기간 중에도 비가 안 오는 그런 시간대가 있고 태양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가 뜨거워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위에는 차갑잖아요. 장마전선 위쪽은 차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죠? 바람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바람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부는 바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식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장마가 갖고 있는 그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적도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5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위도를 이 북쪽 위도를 향해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올라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전에 의해서 물론 공기층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올라오면서 이 공기층도 바람을 동반을 합니다. 왜? 바다를 올라오잖아요. 바다가 밤에는 냉각됐다가 낮에는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 적도 지방에 있는 뜨거운 공기층 밑에서도 계속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공기층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결국에는 적도 지방에 있는 어떤 공기층을 우리나라 쪽에 있는 위도까지 이렇게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위쪽의 대류 바람이 아니라 적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위도 34도인가요? 34도까지의 그쪽까지의 이 공기층이 움직이면서 아주 그 공기층의 바람이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호츠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그 공기층이 내려오는데 아래 위쪽의 대류를 같이 발생시키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쪽에 있는 그 북쪽 위도에서 남쪽으로 즉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바람도 같이 생겨서 이제 온다는 것이죠. 자, 이 바람을 우리는 별도로 명명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양성 바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북서풍 북동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서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이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는 당연히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장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남서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남서풍이 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갖고 오는 그 바람 속에 즉 수증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바람을 일으켜서 갖고 오는 그 안에는 물이 갖고 있는 그 물 성분 뿐만 아니라 기체를 갖고 있는 성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남쪽에 있는 적도 지방에 있는 기체 성분을 북쪽으로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어떤 공기층에 있는 그런 기체를 우리나라에 없는 기체겠죠. 그런 기체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적도지방에서 만들어진 공기층에는 적도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기체 성분을 갖고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뿌려준다. 장마전선을 위해서 뿌려준다. 마찬가지로 북쪽 공기층에 있는 어떤 기체 성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기체 성분은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녹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아니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기체도 같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장마철에는 적도 지방에 있는 기체를 내가 호흡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의 어떤 기체를 내가 이 자리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죠? 적도 지방에 있는 공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장마 기간이고, 북쪽에 있는 북극 그 기체를 내가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장마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마가 갖고 있는, 또 장마의 바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작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면 그 기체 안에 뭐가 들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암모니아, 뭐 기타 등등, 오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물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와 산소겠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꼭 거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미량이 공기 속에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다 충족이 돼요. 통상적으로 공기 중에 기체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거예요. 자, 질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죠? 예, 약 76% 들어가 있습니다. 산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22%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죠? 98%예요. 그럼 나머지 2% 남았잖아요. 그죠? 2% 중에서 뭐 한 1.5%나 이 정도는 이제 뭐 헬륨가스, 암모니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활성 기체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과연 몇 프로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는 불과 0.035% 정도, 지금 0.0378 이렇게 된다 하더라. 그 퍼센트밖에 없어요. 즉 굉장히 아주 소량의 이산화탄소만 함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기체에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이산화탄소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그 량은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죠? 예, 76%인 질소입니다. 근데 질소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76%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우리 몸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건 뭐죠? 사람 몸에 영향을 주는 건 산소예요. 산소 22%죠. 그죠? 그럼 북쪽에서 아니면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왔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산소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식물한테. 질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 식물은 물론 질소를 먹고 삽니다만, 그 질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번개를 맞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식물에, 즉 질소를 만드는 그런 식물들이 따로 있어요. 질소 고정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고정 식물에 의해 가지고 질소를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그 량은 거의 76%에서 아주 미비하다는 거죠. 그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22%를 갖고 있는 산소가 사람이건 식물, 즉 동식물, 즉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산소에 산소. 다시 말해서 식물도 적도 지방에 있는 산소를 장마철에 이용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마철에 적도 지방에 있는 거, 북극 지방에 있는 걸 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소가 가장 중요한, 바람이 갖고 있는 장마철에 남서풍 내지는 이런 그 계절풍으로 지금 불고 있는 그런 바람, 즉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몰고 온 그 바람 속에는
산소가 22% 들어있는데 그 25%가 오롯이 다 생명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순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순도. 얼마나 깨끗하냐의 그런 의미겠죠. 아니면 몇 퍼센트, 즉 얼마나 이제 그 깨끗한 것이 들어있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적도지방에서 올라오는 것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산소의 순도가 뭐 얼마다 이렇게 딱히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측정을 안 해봤고 어디 기록에도 사실 뭐 순도가 좋다 나쁘다 사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즉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은 그런 산소들, 그런 산소겠죠. 그런 산소, 그런 이 적도지방에서 만들어졌고 북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산소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유일하게 뿌려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장마를 만들어낸 이곳에서 뿌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계절적으로 꼭 장마에만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태풍도 물론 있어요. 태풍도 물론 있지만 태풍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적도지방에서 이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불과 한 뭐 2, 3일이면 훅 하고 지나가잖아요. 비 뿌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빠르게. 그죠? 그때는 물론 당연히 장마와 같은 그런 효과를 물론 내기도 합니다. 또 겨울에 겨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북서풍이 만약에 불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북쪽에 있는 어떤 산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이런 어떤 계절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뭐 사막에 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막은 결국 뭘 만들어내요? 바람을 만들어내요. 왜? 낮에 뜨겁고 밤에 차갑기 때문에. 그 대류 현상, 즉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죠. 예, 가지고 오죠. 가져오면서 뭐도 가져와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 어디서든 다 숨쉴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바람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장마 때 첫 번째 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람은 바로 키포인트, 바람이 갖고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산소라는 거야. 그럼 우리 식물들은 장마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물론 물 속에도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 중에, 즉 저 위에 있는 공기 중에서 그 하늘에 떠 있을 때 기체의 일부가 이렇게 수증기가 모여지면서 그 기체의 공기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산소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 떨어지죠. 그러면 땅에 떨어진 그 산소 머금은 그 물은 누가 먹겠어요? 식물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장마 때는 산소수가 지상에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산소수. 아셨죠? 산소수. 마찬가지로 호흡을 또 하기 때문에 기체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 장마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이제 그런 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장마가 갖고 있는 비, 또 그 바람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비는 양분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란다. 자, 두 번째는 바람. 바람은 산소, 즉 새로운
순도 높은 내지는 뭐 새로운 그런 산소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또 식물이 호흡하고 또 이 물을 수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산소 유입이다. 새로운 산소 유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장마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